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예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네, 기분이 나쁘셔야 합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가난하게 혹은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이 여러분을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시스템이 만든 빚이라는 족쇄를 마치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코스나 능력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아니란 착각을 산산조각 내려왔습니다. 지금 달력을 보십시오. 2026년 1월입니다. 지난 2년간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곧 금리가 내려간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미국이 돈을 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천만에요. 며칠 전 발표된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는 여전히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요지부동이고 여러분의 대출 이자는 단 0.1%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의 이자 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은행이라는 거대 자본가를 위해 매일 아침 출근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월급의 절반을 이자라는 명목으로 상납하는 현대판 소장농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재테크 유튜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껴 써라. 라떼 한 잔 줄여라. 신용카드 자라.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티끌 모아 티끌입니다. 여러분이 커피값을 아끼고 있을 때 복리라는 괴물은 여러분의 빚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사이에도 밥을 먹는 사이에도 빚은 쉬지 않고 새끼를 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나쁜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빚이 빚을 낳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고 결국 원금은 손도 못 댄 채 평생을 허덕이다 은퇴하는 시나리오. 이것이 자본주의가 패배자들에게 부여한 기본값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 추월차선을 타는 사람들은 이 공식을 정반대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빚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빚을 통제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수할 스노우볼 효과는 단순히 작은 빚부터 갚아서 성취감을 느끼라는 유치한 심리 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이자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막고 있는 댐을 폭파시키고 돈이 들어오는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서 빚이라는 괴물을 단숨에 압살해버리는 자본의 가속도 법칙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보십시오. 마이너스 통장, 카드 할부금, 주택담보대출.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 시간을 저당 잡힌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미래의 3년, 5년, 아니 10년을 은행에 미리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상태, 그것이 노예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부터 총 5번에 걸쳐 이 지옥 같은 역스노우볼을 멈추고 부의 스노우볼을 굴리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뻔한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격적으로 빚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산을 증식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2026년 현재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실전 전략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어쩌고 AI 관련주가 어쩌고 하기 전에 여러분 발목에 채워진 족쇄부터 끊어야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게으름과 무지를 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이 30분의 영상을 끝까지 보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2026년은 지난 10년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빚을 갚는 것을 넘어 빚을 이용해 부를 쌓는 자본가의 뇌로 갈아 끼워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눈덩이, 지금부터 굴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아니 은행 창구 직원이 시키는 대로 빚을 갚고 있을 겁니다.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으세요. 수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자가 되는 공식이 아니라 은행이 여러분에게서 이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뽑아먹기 위해 만든 노예 유지 매뉴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여러분의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려면 단순히 빚의 총액을 줄이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달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 즉 현금 유출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1억 원의 빚이 있어도 매달 나가는 돈이 10만 원이라면 그 빚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천만 원의 빚이라도 매달 200만 원씩 갚아야 한다면 그 빚은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살인 무기입니다. 부자들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여러분이 갚아야 할 것은 숫자가 큰 빚이 아니라 여러분의 월급을 가장 많이 갉아먹는 악성 빚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고금리 대출 원금을 조금 갚습니다. 뿌듯하겠죠. 하지만 다음 달 통장을 보면 여전히 생활비는 부족하고 또다시 신용카드 리볼빙에 손을 댑니다. 악순환입니다. 현금 흐름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가장 작은 빚 혹은 월 납입금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빚부터 정역적으로 제거하여 매달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그 늘어난 돈이 바로 세우노우볼의 눈이 되어 다음 빚을 박살내는 탄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진짜 핵심인 공격형 투자 전환 타이밍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경고합니다. 이런 돈이 되는 정보, 자본주의의 버그를 이용하는 방법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남들이 다 알고 나서 뛰어들면 그건 정보가 아니라 소음입니다. 2026년, 지금 변화하는 거대한 부의 이동 흐름에 가장 먼저 올라타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여러분이 망설이는 1초 사이에도 누군가는 이 정보를 듣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구독, 유도 후. 자, 계속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했다면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돈으로 빚을 더 빨리 갚을 것인가? 아니면 투자를 할 것인가? 여기서 일반인과 부자의 길이 갈립니다. 일반인은 빚을 0으로 만드는데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좋은 빚은 남겨두고 그 돈으로 자산을 삽니다. 지금 2026년 주식시장을 보십시오. AI 섹터, 바이오, 방산주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3%인데 대출 이자가 4%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확실한 투자로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빚을 갚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빚을 갚으면 수익률은 확정적으로 이자율만큼이지만 투자를 하면 자산 가치 상승과 배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가 위험하지 않냐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네, 공부하지 않은 투자는 도박입니다. 하지만 빚을 갚느라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빚만 갚아서 10년 뒤에 빚 없는 거지가 되었을 때 옆집 김씨는 적당한 빚을 안고
수십억 자산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 the leverage의 마법이자 공포입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에게 빚은 나쁜 것이라고 세뇌시켰지만 사실 그들은 여러분이 저축한 돈을 레버리지 삼아 거대한 부를 쌓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레버리지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빚에 잡아먹히는 먹잇감이 될 것인가? 빚을 등 위에 타고 달리는 기수가 될 것인가? 다음 파트에서 그 구체적인 실행 3단계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펜을 드십시오. 지금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당신의 썩어빠진 재무 상태를 수술대 위에 올리고 암세포 같은 빚을 도려낸 뒤 그 자리에 근육 같은 자산을 이식하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또다시 실패할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1단계는 지출 통제가 아닙니다. 바로 현금 채굴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력은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끼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뒤집으십시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물건, 입지 않은 옷, 구석에 처박힌 전자기기 싹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중고 장터에 내다 파십시오. 이건 나중에 쓸 건데? 아니요, 당신은 안 씁니다. 그 물건들은 당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에너지를 뺏는 짐일 뿐입니다. 그걸 팔아서 단돈 1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만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휴대폰을 켜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구독료를 전부 해지하십시오. 넷플릭스, 멜론, 유튜브 프리미엄. 빚 갚을 때까지는 사치입니다. 이렇게 만든 목돈과 매달 확보된 자투리 돈이 바로 스노우볼의 첫 번째 눈뭉치입니다. 이 과정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이 바로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 단계, 스노우볼 가속기를 작동시킬 차례입니다. 이제 모든 빚의 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이자율이 아니라 잔액이 가장 적은 빚을 1순위, 타깃으로 삼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비웃겠죠. 이자 높은 것부터 갚으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심리를 모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수학적 이득이 아니라 승리의 경험입니다. 1단계에서 채굴한 현금을 총동원해서 가장 작은 빚 하나를 완전히 박살 내십시오. 그러면 그 빚을 갚느라 매달 나가던 월 납입금이 굳게 됩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쓸까요? 회식, 쇼핑,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 돈을 고스란히 두 번째로 작은 빚을 갚는데 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도입니다. 처음엔 미약하지만 빚 하나가 사라질 때마다 당신이 쏠 수 있는 화력은 2배, 3배로 커집니다. 이 희열을 맛보는 순간 빚 갚기는 고통이 아니라 게임이 됩니다. 마지막 3단계,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자산 환승 타이밍입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스노우볼 효과에 취해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착한 빚까지 싹 다 갚아버리려고 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신용카드, 카드론, 자동차 할부 같은 악성 부채가 정리되었다면 즉시 빚 갚기를 멈추고 그 거대해진 현금 흐름을 투자로 돌려야 합니다. 2026년, 지금 시장을 보십시오. 모든 자산이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당신의 대출 이자가 4%인데 연 10% 이상 성장하는 섹터가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금은 생성형 AI의 2차 파동인 데이터 센터와 전력 설비,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폭발하는 바이오 헬스케어로 쏠리고 있습니다.
빚을 갚던 그 강력한 스노우볼 화력을 이제는 주식, ETF 혹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 매입에 쏟아부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의 추월차선으로 갈아타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남들이 빚 갚느라 허덕일 때 당신은 빚이 사라진 자리에 자산을 채워 넣으며 자본주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빚을 갚는 건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드는 작업일 뿐입니다. 0에서 무한대로 가려면 반드시 투자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두려우십니까? 빚을 안고 늙어가는 것이 100배는 더 두려운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축하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통계적으로 빚을 다 갚은 사람의 70%가 3년 안에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 끔찍한 건 그때는 이전보다 더 큰 빚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어트 요요 현상보다 더 무서운 금융 요요, 파이낸셜 요요입니다. 여러분이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실행해서 빚을 갚고 투자를 시작했다면 이제 시스템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여러분을 다시 노예의 자리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이번 단계는 바로 이 최후의 함정을 피하고 철통 같은 방어막을 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9%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보상 심리라는 악마입니다. 빚을 다 갚는 순간 혹은 자산이 조금 불어나는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 터져 나옵니다. 나 그동안 고생했잖아? 이 정도는 사도 돼.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았던 소비 본능이 폭발합니다. 할부로 신형 전기차를 계약하고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예약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 소득이 노동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여러분의 생활 수준은 단 1mm도 올라가선 안 됩니다. 빚을 갚은 건 마이너스에서 0이 된 것뿐이지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자 흉내를 냅니까? 이 소비의 댐이 무너지는 순간 스노우볼은 역방향으로 굴러 여러분을 압사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지출은 소득에 맞춰 증가한다. 이 법칙을 깨부수지 못하면 영원히 람쥐 쳇바퀴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은행의 달콤한 유혹, 신용한도 증액입니다. 여러분이 빚을 성실히 갚으면 은행은 여러분을 우량 고객이라 부르며 신용한도를 대폭 늘려줍니다. 고객님, 이제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십니다. 이걸 상장이나 트로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시 우리 노예로 돌아와 달라는 악마의 초대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 이번엔 투자로 대박을 내자며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특히 지금 2026년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빚을 내서 코인 선물이나 옵션 같은 투기판에 뛰어드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시간을 사는 행위지 빚으로 시간을 쫓기는 도박이 아닙니다. 은행이 내미는 손을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용 점수는 은행 돈을 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함정들을 피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회비용 방어 기금, 일명 Fuck You Money의 초기 버전입니다. 보통 비상금이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개념을 달리합니다. 이 돈은 단순히 아플 때나 사고 났을 때 쓰는 돈이 아닙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내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도록 버티게 해주는 방파제이자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줍줍할 수 있는 총알입니다. 빚을 다 갚고 투자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최소 6개월치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이 현금 쿠션이 없다면
2026년의 거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은 멀미를 느끼고 결국 투자를 중단하고 다시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누가 코인으로 몇 억 벌었다더라. 누가 AI 주식으로 퇴사했다더라 하는 소음이 들릴 겁니다. 그들의 결과만 보지 말고 그들이 감수한 리스크를 보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온 행운은 저주입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왜 파산하는지 아십니까? 돈을 다루는 그릇, 즉 금융 IQ가 만들어지기 전에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노우볼을 굴리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과정이 아닙니다. 거대한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수련의 시간입니다. 급하게 가려다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방향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 함정, 보상 심리, 무리한 레버리지, 준비 없는 행운, 만피해도 여러분은 상위 1%로 가는 입장권을 따놓은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인드셋 세팅만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적어도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 열망만큼은 진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100명 중 90명은 좋은 이야기네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영상을 끄자마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소파에 누워 숏폼 영상을 넘기고 배달 앱을 켜고 내일 출근하기 싫다는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그리고 단 10명만이, 아니 어쩌면 단 1명만이 오늘 당장 자신의 빚 리스트를 적고 안 쓰는 물건을 당근마켓에 올리고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불편한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법은 이미 유튜브에, 서점에 널려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실행의 부재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빚을 지고 사는 그 익숙한 불편함이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는 낯선 고통보다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의 중력기입니다. 이 중력을 끊어내려면 로켓이 발사될 때처럼 엄청난 초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분노에서 나옵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분노, 나를 무시했던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안일하게 살아온 과거의 나에 대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지금 달력을 다시 보십시오. 2026년입니다.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노동소득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자본소득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빚을 갚고 자산을 사지 않은 사람은 5년 뒤, 10년 뒤에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인격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예정된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노우볼을 굴리지 않으면 거대한 자본의 스노우볼이 여러분을 깔아뭉갤 것입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밟히느냐, 올라타느냐. 상상해 보십시오. 3년 뒤의 아침을,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은행에서 날아오는 독촉 문자나 카드값 결제 알림이 없는 삶을, 싫은 상사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출근하는 대신 내가 쌓아 올린 자산이 밤새 벌어들인 수익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친구들이 요즘 경기 어렵지 않냐 라고 한숨 쉴 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음 투자처를 고민하는 여유를.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는 사람에게 주어질 지극히 현실적인 보상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스노우볼 효과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는 독립선언문입니다. 오늘 밤 당장 10,000원이라도 좋으니 빚을 갚으십시오. 그 작은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뇌에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그 신호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운명이 바뀝니다. 부디 내일부터 해야지 라는 악마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하고 모레는 기어 다녀야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난파선에 매달려 표류할 것인지 아니면 튼튼한 방주를 짓고 항해할 것인지 결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3년 뒤 웃으면서 만납시다. 당신의 건승을 빕니다.